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명언, 타인을 비판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라는 조언을 넘어 우리 삶의 다양한 관계에서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거나 멀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비판했던 말이나 행동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모두 감정에 휩쓸려 때로는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해밍웨이의 이 말은 우리가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 명언이 단순히 누군가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참으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실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을 단순히 이상하다고 판단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그날의 컨디션이나 특정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가르침은 특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비판을 통해 무심코 발생시키는 크고 작은 오해와 감정적인 상처를 줄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단순히 공감의 영역을 넘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성찰하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이 말을 중심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방법, 우리가 왜 상대방의 상황을 놓치기 쉬운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깊이 있게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행동이나 결정이 이해되지 않아 비판적인 말을 내뱉었지만 시간이 지나 그들의 상황과 맥락을 알게 되었을 때 후회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약속에 지각했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을 못 지키는 거야? 라며 단호하게 말했지만 나중에 친구가 아침에 교통사고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직장 동료가 중요한 업무에서 실수를 했을 때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왜 실수를 해 그라고 비판했지만 그 동료가 그날 심각한 개인적인 문제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들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비판의 순간에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과 감정만을 우선시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해밍웨이의 타인을 비판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명언은 이처럼 즉각적인 판단과 비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배울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일상 속 예를 더 살펴볼까요? 한 친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방식이 비효율적으로 보였을 때 우리는 쉽게 그건 잘못된 방법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그 방식을 선택한 데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가족 구성원이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이야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맥락을 알고 나면 우리의 비판이 얼마나 섣부르고 성급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해밍웨이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단순히 비판을 멈추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신뢰하는 기반을 쌓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비판하고 싶은 상황이 생긴다면 잠시 멈추어 상대방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비판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론을 내렸던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했을 때 발생하는 관계의 단절과 오해를 살펴보고, 반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해의 과정이 단순히 인간관계의 개선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타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의 비판적인 태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볼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 오해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편,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순간이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성찰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명언이 단순한 철학적 사유를 넘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관계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비판의 대상을 넘어 공감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왜 타인을 비판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비판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기대는 타인이 우리의 기준과 동일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으며 각자의 삶은 각자의 배경, 경험, 그리고 순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중요한 약속에 지각했을 때 우리는 흔히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는 거야라며 불만을 표시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아침부터 교통사고를 목격하거나 예상치 못한 가정 내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러한 맥락을 전혀 모른 채 서둘러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반한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판의 이면에는 때로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실망이나 분노를 느끼며 이를 비판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단순히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 상태를 방어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왜 실수를 하지?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우리의 비판이 얼마나 성급하고 무의미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비판은 종종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맥락과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정확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둘째, 비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판이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며 심지어 우리의 의도를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밍웨이가 말한 타인을 비판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명언은 단순한 조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비판을 자제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했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묻기보다는 바로 너는 왜 항상 계획을 이렇게 바꿔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설명을 듣고 나면 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친구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비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멈추어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 습관은 상대방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번에 비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는 여러분이 단순히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인간적인 연결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을 통해 상대방의 경험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비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동정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길을 걸어본다고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실수를 지적하며 불편함을 표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동료가 그날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히 왜 이런 실수를 했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라는 질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가 갑작스럽게 약속을 취소했을 때 우리는 흔히 너는 왜 이렇게 계획이 없어? 라고 비판적인 말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그날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거나 가족에게 긴급한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의 비판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해밍웨이가 말한 공감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비판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서로 더 깊이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비판은 쉽게 단절을 초래할 수 있지만 공감은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 우리는 왜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하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배경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해밍웨이가 강조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윤리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이 연결되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단순히 비판을 멈추는 것을 넘어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비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단순한 갈등 회피를 넘어 깊은 인간적 연결을 만들어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밍웨이의 조언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바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는 단순한 반응을 넘어 상황의 맥락과 상대방의 배경을 고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상상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중요한 업무를 놓쳤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그 동료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무슨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훨씬 더 온화하고 건설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더 큰 관용과 이해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 구성원이 평소와는 다른 태도로 대화를 피하거나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쉽게 왜 저렇게 냉정하게 구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혹은 무언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떠올리고 그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태도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적 반응을 다스리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와의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했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무책임하지라고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그날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우리의 즉각적인 판단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처음에는 불편하거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관용과 공감을 배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인간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비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해는 깊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실은 우리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밍웨이의 조언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는 단순히 자신의 반응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멈추고 질문하고 상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단순한 갈등 회피를 넘어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 비판하고 싶은 상황이 생긴다면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더 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공감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그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비난하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으며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화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중요한 시험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돌아온 반응은 넌 더 열심히 했어야지와 같은 비난 섞인 조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 친구가 시험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 라고 물으며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때 그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경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직장에서의 경험입니다. 한 직원이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실수를 했을 때 팀장이 그를 크게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는 조용히 다가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힘들지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돼? 라고 물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태도는 단순히 위로를 넘어 그 직원이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경청은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부모는 흔히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구나. 조금 더 얘기해 줄래? 라고 묻는다면
대화의 결과는 훨씬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부모에게 더 솔직히 마음을 열게 됩니다. 경청의 힘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닫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청은 우리의 말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만 경청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조언이나 비판을 서두르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한마디 공감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본질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자신의 직업 선택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선택을 하느냐? 안정적인 직업을 두고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니? 같은 말들이 쏟아졌고 그의 용기를 의심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고민과 치열한 자기 성찰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 선택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비판은 그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지만 이미 형성된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단지 자신의 관점에서만 그의 선택을 판단했고 그의 상황과 생각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의 결정을 비판하기 전에 멈춰서서 네가 왜 이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듣고 싶어라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더 큰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친구의 경험을 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선택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성급히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해밍웨이가 말했듯이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력은 그들의 관점과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판을 멈추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친구는 결국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많은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배움과 성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내 선택을 존중해준 몇몇 친구들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처럼 비판보다는 응원을, 판단보다는 경청을 선택하는 태도는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해밍웨이의 가르침은 단순히 갈등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비판할 때 종종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편견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관계 개선을 넘어 우리의 내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실수를 하지? 라며 지적하거나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동료의 입장에서 그 실수의 원인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비판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또한 상대방에게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는 비판보다는 관계를 깊게 만들고 서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관점을 확장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관점을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배경과 경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더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은 개인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관계를 재정립하고 더욱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서로를 비판하며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해밍웨이의 조언을 따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더욱 단단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 구성원이 갑작스럽게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묻기보다는 그들의 결정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더 깊은 공감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밍웨이의 가르침은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나아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 해결을 넘어 삶의 전반에 걸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번에 비판의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판보다는 지지와 공감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판 대신 응원과 지지를 선택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이 자신의 기준이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본능적으로 비판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밍웨이가 말했듯이 비판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 결정을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이건 너무 무모한 결정 아니야? 혹은 안정적인 길을 두고 왜 이런 선택을 했어? 라는 말은 친구의 입장에서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 네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해 줄래? 내 결정을 이해하고 싶어라는 한마디는 단순히 말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려는 진심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관계를 지키는 것을 넘어 서로의 신뢰를 강화하고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한 사례로 한 동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우리는 그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비판하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디어가 흥미로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해 줄래? 라고 물으며 그의 생각을 경청한다면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판을 자제하는 것을 넘어 동료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비슷하게 가족 구성원이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비판이나 충고를 하기보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들어보고 싶어 내 생각이 궁금해라고 말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의사소통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판 대신 응원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그들이 직면한 도전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또한 지지와 응원의 태도는 우리 자신의 내면 성찰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내가 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돕는 동시에 우리의 비판적인 태도를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공감 능력을 배울 수 있으며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비판을 멈추고 응원과 지지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비판적인 말보다는 네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라는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신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우리 삶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해밍웨이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 잠시 멈추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지혜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